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2020년도 유망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종목들을 갖다가 2010년도 최고 유망주로 꼽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에는 엔비디아,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 스포티파이, 팔로알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단 분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스포티파이가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디오 스트리밍, 그다음 팟캐스트 플랫폼이 인공지능의 활용과 성장의 잠재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자, 음반사에 대한 AI 위험성은 이미 과소평가되고 있고 AI를 오히려 순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가격 결정력을 포함해서 수익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가입자 등의 최소 콘텐츠 비용의 증가분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적어도 1월부터는 워너뮤직 그룹의 이것들 시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티파이는 충분한 가입자당의 평균 수익의 성장을 견인하고 다른 요인들의 혜택을 받아서 시장의 컨센서스, 총마진의 확대 이런 것들의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2015년도 30% 상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티파이의 지금 이제 EPS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EPS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8.5로 끝났고,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8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EPS 성장은 64% 정도 많이 늘어난다. 2010년도. 이런 것들이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2017년도 한 30%, EPS 성장률은 2027년도까지는 무리가 없다. 자, 그런데 2028년도 되면 좀 꺾이니까, 자, 아무래도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보면서 갖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성장률. 다른 게 중요한 EPS가 올라가는 게 몇 퍼, 지금 요거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일단 매출의 성장이죠. 자, 매출의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2010년도 되면은 14%, 그 다음 14%니까 그렇게 막 줄어드는 건 없죠. 플랫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막 그렇게 무리는 없다. 근데 성장이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의 성장이. 그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던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한번 구해봐야 하는데, 지금 2010년도가 됐으니까 2017년도 걸 갖고 지금 이제 EPS 요걸 가지고 일단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곱하기 어느 정도를 지금 이제 배수를 줄 거냐. 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배수를 얼마 정도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오시게 되면은, 자,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P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없죠. 없는데 섹터 평균은 16배수입니다. 16배수인데 16배수 주기는 조금 그렇고, 요걸 갖다 이렇게 없을 때는 어떤 걸 보냐면은 우리가 저기 피어 앤 그리드 있죠. 피얼스 있죠. 피얼스 요거 자체는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동료들은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자, P 레이쇼 이런 거는 상대평가니까 동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관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동료들이 있죠. 또 워너브라더스라든지 이렇게 TKO, 디즈니와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자, 1년치는 없고 그다음에 2년치를 본다니까 천차만별이죠. 이게 마이너스고 이건 아직까지 뭐 플러스가 안 되니까 53배, 그다음에 15배, 73배, 18배 이렇게 주고 있다. 근데 2년치를 본다면 적어도 한 40배 정도는 죽을 수 있으니까 한 40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기술주 한 35배, 아니 많이 줄 때 30배니까 40배 정도는 적당한 그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40배수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40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34에다가 40배수 곱해줬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2010년도에 지금 모습에서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곱해주면 되겠죠. 뭐 이건 쉬운 거니까. 그래서 40배다. 그래서 40배수 곱하기 지금 이제 18.34달러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정 주가는 한 733불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차트에 대입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33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34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는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월봉부터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연속으로 3개월 연속 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좀 꺾였죠. 추세가 꺾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같은 추세 있죠. 같은 계속해서 일단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던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시금 그 자리로 회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닥에 있을 때 있죠. 그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이 보일 때, 요럴 때가 조금은 매수 관점이 또 아무래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584불이니까 지금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조정은 또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점 매수해서 본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쌍봉으로 좀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이 100일선에서 지지받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뭐 월봉에서 봤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고 있고, 자, 그것도 일봉에서 본다더라도 뭐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쌍바닥은 좀 나와 있는데 일봉에서는 200일선을 일단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옆으로 누우면서 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요 라인대 있죠. 일봉에서 요 라인대니까 요 라인대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직전 저점대 545불대 자, 그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만약에 그 라인대를 또 깬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조금 더 하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손절 라인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난 요 밑으로 깨지면 조금은 사기 힘들다. 자, 그렇게도 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요 라인대를 지키는 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라인대는 어느 정도 지켜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하시면은 적정 대비해서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 봤을 때 요 정도 733불이니까 요 정도까지죠. 그러면 적어도 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팔로알토 한번 보겠습니다. 팔로알토는 2016년도 최고의 투자 종목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일단 사이버 보안 제공 업체입니다. 자,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갖다 228달러에서 24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선수들 중에서 주식은 가장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팔로알토의 선장 전망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사이버 아크의 인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그렇게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특히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플랫폼화라든지 AI 트렌드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자,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업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 판단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 실적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고 인수합병이 완료 통합되면서 AI가 더욱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됨에 따라서 의미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주가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PS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15%, 12%, 14%니까 조금씩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없죠. 아직 플랫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0년도에 EPS는 3.85, 2017년도 거는 4.34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은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의 성장도 한번 보면은 14%, 13%, 12%, 17%니까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두 자리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20% 이상 되면 좋은데, 자,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좀 무거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플랫하게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구해볼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적정 주가는 4.34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난객 기준으로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48배수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좀 많이 낮죠. 자, 그런데 5년 평균을 봤을 때는 58배수 정도가 적당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동료들은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서비스 나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모습이 48배수로 말씀드린 129배수, 44배수, 30배수, 60배수, 113배수로서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5년치 평균이 좀 적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겠다. 58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일단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8배수니까 4.33이죠. 여기다 58배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34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4.34. 그 다음에 여기서 4.34에다 곱하기 58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자체는 적어도 251불 정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251불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던 245불 대 있죠. 뭐 250불 대 했던 거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했던 가격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직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확률을 본다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의 상승 여력은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일단 지금 200에서 지금 밑에 있다는 것과 계속해서 요 라인대가 지켜주는지 요 쌍바닥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170불 대, 180불 대 요 라인대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빠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는 항상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점에 있을 때, 자, 고를 때 일단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담아가시면은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크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가운데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저점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터의 저장장치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 회사를 통해서 혁신 바자회, 투자자의 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기술 하드웨어 분야 중에서 가장 건전한 최종 시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고객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투자은행은 클라우드 자본 지출에 대한 높은 노출도를 이유로 해당 주식 목표가를 갖다 188달러에서 222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의 최고 추천 종목이다. 그래서 최종 시장의 강점이라든지 가격 결정력이 단기적인 촉매 요인이 가장 잘 결합된 기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EPS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58%까지 갔다가 23%니까 뭐 20% 이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EPS 성장은 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매출의 성장이죠. 매출의 성장 역시도 23%에서 13%로서 조금 일단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산 앞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그 정도만 일단 보면서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면서 투자하기에 적합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가 9.67이죠. 여기다가 곱하기를 얼마만큼 해줄 거냐. 자, 그러면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여기죠. 자,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은 자, P/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 자체가 23배수입니다. 자, 그런데 섹터 평균이 24.5배수니까 이거보다도 한 5%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년 평균은 31배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동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턴 디지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델이라든지 휴레패커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뭐 23배수인데 여기는 24배수, 나머지는 조금씩 더 적죠. 뭐 이런 것들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비교해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평균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평균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가 평균 24배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4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배수를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일단은 돈이 되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정 주가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67이죠. 그러니까 9.67에다가 24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자체를 본다면은 한 232불 정도가 되고 있다. 아까 228불 정도 간다고 말하고 있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230불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0불 때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228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다면 좀 올라갈 폭을 본다면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주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봤는데, 자, 우리가 일단 요거는 단기적으로 요까지만 본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일단 EPS 성장률이 11, 10, 그 다음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28년도 것도 해보고, 그 다음 2029년도 것도 해보고, 그래서 2028년도 걸 해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면은 내가 요걸 목표치로 했다면 한 1년 정도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일단 해보시고, 대신에 성장률이 꺾이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 좀 들고 가기 힘들겠다. 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꺾이는 거 있죠.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 난 들러 가지 못하겠다. 자,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제가 1년까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요 정도로 일단 성장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이 여기 뭐 30%, 뭐 40% 이러면은 여기서 털 필요 없겠죠.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요것도 항상 바뀔 수가 있으니까 회사가 관찰하시면서 정말로 분기 실적을 자세히 보시고 그때 말하는 Q&A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체킹하시면서 회사를 따라가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